안녕하세요. 맥라디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오늘은 숫자와 통계 너머에 숨겨진 시장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짚어보려 합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수익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요즘은 투자자든 임대인이든 모두 같은 고민을 합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고 그 속도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수익률이 높던 시절에는 누구나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민하고 다시 고민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흐름을 놓치면 시장은 그 대가를 냉정하게 요구합니다. 2025년 현재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한때는 입지만 좋으면 다 된다는 믿음이 통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강남, 여의도, 종로, 용산, 성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릴까, 리모델링을 할까, 매각을 할까. 건물주들도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임대가격 지수는 상승했지만 공실률은 곳곳에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심 업무지구 CBD는 버티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공실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단순한 입지 프리미엄을 넘어 수익 구조, 운영 전략이 핵심이 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실이 필요합니다.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오늘 아침 단골 카페 사장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매출 어때요? 사장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야 늘 마시지만 한 잔 값이 부담이 되긴 하나 봐요. 확실히 회식도 줄었고. 사실 이 한마디가 시장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하지만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빌려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주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공실률 0%? 그런 시절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사야 하나보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강남권, 고급 오피스는 견조하지만 소형 근생 공실 증가, 여의도권, 대형 오피스는 버티지만 리테일 공실 확산, 용산권, 개발 기대감에도 공실률 10에서 15%로 위험 구간 진입, 종로 광화문, 소형 근생 경쟁 심화, 임대료 인하 압박, 시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입지만 보고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 건물의 구조, 운영 방식, 유지 보수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1층 상권이 아닌 2층 이상의 임대 경쟁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나 리테일 구성을 고민할 때 이제는 층별 접근성과 브랜딩 전략까지 설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수익을 올리는 전략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당일 수익보다는 장기 계약 안정성, 특정 업종 특화 전략, 그리고 공유 오피스나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전환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 비가 오던 오후에 우산을 쓰고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길모퉁이 작은 건물 1층에 붙은 임대문에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테이크아웃 커피를 팔던 가게였습니다. 그 순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구나. 매물이 아니라 공간이 비는 소리. 상권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줄어든 냄새. 그날 비를 맞으며 느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과거에는 금리나 가격이 시장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사람의 흐름, 트렌드, 소비자의 체감 심리가 시장을 좌우합니다.
다시 건물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수익률을 지키는 최후의 카드. 신축이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거패로 신축이 갖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건설비 급등, 대출 규제 강화, 공사 기간 중 공실 손실, 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부담, 이런 현실 앞에서 리모델링은 사실상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과 용적률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축을 하면 용적률 규제에 따라 면적이 줄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초과 면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리뉴얼만으로도 임대료를 10에서 30% 올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권에서는 외관 리뉴얼과 1층 임대 재구성만으로도 평균 20% 이상 임대료를 올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 컨셉 리노베이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에 스토리를 부여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외관 정비로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오래된 책방이 생각납니다. 책방 주인은 말했습니다. 우린 책만 파는 가게가 아니라 시간을 파는 거야. 그 말처럼 부동산도 이제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을 파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단순한 외관 개선이 아니라 그 공간에 시간을 더하는 작업입니다. 리뉴얼된 공간은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줍니다. 그 경험이 곧 임대료 상승, 공실 해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곧 브랜드 자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건물에도 브랜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025년 1분기 자료를 보면 거래는 줄었고 가격은 버티고 있으며 공실은 서서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매우 낯설지만 결국 시장은 버티는 자와 넘어지는 자로 나뉠 겁니다. 오래 버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입지 분석, 임차인 구조 최적화, 공실 리스크 관리, 필요시 빠른 구조 개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차인 구성입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종과 브랜드를 조합해야 합니다. 비워놓는 시간까지 고려해 다음 임차인을 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은 매일 변하고 그 변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건물을,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수익만 바라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생존은 단지 버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읽고 변화에 적응하고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남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작은 공간 하나에도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과 당신의 건물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맥라디오였습니다.